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꼬치고기예요. 뭐 닭꼬치, 뭐 돼지고기 꼬치, 뭐 그런 꼬치가 아니고 진짜 이름이 이제 꼬치고기라고 하는 생선입니다. 이 꼬치고기는 그 농어목 꼬치고기과예요. 뭐 고질맹이나 꼬치, 꼬지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회나 보통 이제 구이로 많이 먹고요. 그 3대째 어시장 만화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뭐 구별하는 방법부터 해서요. 그래서 이 꼬치고기는 새끼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하대요. 그래서 다 자라면 한 50cm까지 자라고요. 뭐 산란철은 6월부터 8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이 이제 가장 맛이 좋은 이제 그런 생선입니다. 혹시 그레이트 바라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꼬치고기예요. 그래서 뭐 카리브 연안에서는 상어보다도 더 무서운 생선이 바로 바라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라쿠다는 이제 좀 포악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수출용 그런 장갑차나 군사 무기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라쿠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항에 작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거기에 칸막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라쿠다를 넣었어요. 이제 바라쿠다가 먹이를 보니까 공격을 바로 했죠. 근데 번번이 칸막이 계속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쿠다는 사냥을 포기하거든요. 그때 칸막이를 다시 이제 제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라쿠다가 자신의 실패한 그 경험에 의지해서 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라쿠다 신드롬, 창꼬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의존해서 현 상황을 판단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일명 그게 꼰대 증후군이 아닐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저리저리 얘기를 했고요. 요즘 꼬치고기가 정말 맛이 좋아요. 자, 얼마 전에 부산에 갔었는데 아주 큰 꼬치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선도가 좋으면 회로, 아니면 구이로도 정말 훌륭한 생선이 바로 이 생선입니다. 네, 요즘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이건 작아서 8마리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렴할 때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생선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난폭한 생선이라 하더라도 좀 있으면 다 제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손질 시작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손질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없고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비늘 치고 그리고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 제거하시면은 됩니다. 이 비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잘 벗겨져요. 어렵지 않게 벗겨지고 잘 튀지도 않아요. 이거는 좀 비늘이 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이제 비늘 제거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 제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가리는 제가 그냥 사선으로 한 번에 이제 그렇게 잘랐고요. 내장을 이제 가르는데, 이게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은 항상 고래배충 검사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생선이 다 동일해요. 뭐 고등어나 뭐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자, 피가 굳지 않고 좀 흘러나올 정도로 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신장하고 나머지 내장들을 좀 깨끗하게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항문 쪽에 이제 고래배충이 있는지 좀 자세히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장 제거할 때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물기 제거했을 때 한번 확인 더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깨끗해요. 물기 제거 이제 하면서 또 한번 봤거든요. 여기도 이제 깨끗합니다. 이제 회 뜨기 전에는 물기 제거 잘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포 뜨는 방법은 그냥 다이미 오롯이라고 하죠. 이게 평으로 써는 거. 그래서 다이미 오롯이 방법으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미 오롯이 할 땐 톱질하듯이 위아래로 계속 써는 게 아니라 당길 때든 밀 때든 그 한 방향으로 잘라 주셔야지 이제 단면이 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 제거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시장에 갔어요. 뭐 경매 이제 새벽에. 근데 이제 꼬치고기 같은 거 이렇게 귀한 생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워 막 버려놓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뼈는 이제 핀셋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만져보면 톡 걸리거든요. 그 뼈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탈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조금 있는 그런 시기라서 뭐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쉽게 잘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은 이제 토치로 그을려서 이제 할 건데, 그 이제 살이 좀 얇죠. 좀 작은 생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잘못하면 이제 댕강 잘려버리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잘 잘라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선어잖아요. 그래서 좀 두께감이 좀 있게 이제 썰어 봤습니다. 이렇게 썰다 보니까 이게 회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고 가벼워서 잘 안 썰렸어요. 자, 그리고 토치로 이제 불맛을 좀 입혀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름이 이제 지글지글 끓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남은 거는 햇반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초밥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초밥 쥐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건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지어야 되는지. 그냥 랩핑으로 주먹 초밥 만드는 것 가장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잘라서 이제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치고기회 완성이 됐어요. 5,000원어치로 만든 거예요. 기름이 번들번들하죠. 자,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당연히 선어기 때문에 쫄깃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식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감칠맛하고 단맛이 굉장히 많아요. 제철이라 그런지 지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올라온 거라서 와사비랑 먹으니까 굉장히 이게 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껍질째 토치로 이제 구운 거죠. 자, 이게 껍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식감은 부드러운데 껍질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 껍질 밑에 지방층이 녹아가지고 이제 풍미를 조금 더 훨씬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 껍질의 식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초밥이죠. 이게 초밥은 손으로 집어 먹어야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초밥으로. 그래서 꼬치고기는 꼭 초밥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질도 어려운 그런 생선이 아니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껍질이 있든 없든 둘 다 매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은 밥 갖고 와갖고 이제 초대리랑 섞어가지고 셀프 초밥으로 이제 먹었어요. 이게 진짜 별미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꼭 초밥으로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